72세의 길거리에서 노숙하던 제가 지금은 전국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세의 박철수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곳은 제 작은 사무실이에요. 하지만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서울역 지하도에서 잠을 잤습니다.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고 아무도 제게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런 제가 어떻게 지금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을 받는 사람이 됐을까요? 어떻게 매일 수백 통의 감사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됐을까요? 이 모든 게 믿기지 않지만 진짜 제 이야기입니다. 1952년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며 생계를 꾸려갔어요. 가난했지만 따뜻한 가정이었죠. 부모님은 비록 배우지 못했지만 저에게만큼은 공부를 시키고 싶어 하셨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성실하게 일했어요. 25세에 고향 선배의 소개로 아내 영숙이를 만났고 27세에 결혼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작지만 따뜻한 가정을 꾸렸고 아들 민수와 딸 지은이가 태어났죠. 30대 후반에는 작은 사업을 시작했어요. 건축 자재를 납품하는 일이었는데 처음에는 잘 됐어요. 직원도 몇 명 두고 아이들도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있었죠. 그때만 해도 제가 이런 일을 겪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문제는 40대 중반부터 시작됐어요. IMF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거래처들이 하나둘 망하기 시작했어요. 받을 돈은 못 받고 줄 돈은 줘야 하고요. 그렇게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결국 회사는 문을 닫았고 집까지 날렸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새 일자리를 찾으려고 했지만 나이도 많고 전과도 생겼고요. 빚 때문에 여기저기 쫓기다 보니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아무도 저를 고용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내 영숙이는 처음에는 함께 버텨줬어요.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었죠. 하지만 3년 정도 지나니까 한계가 온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편지 한 장만 남기고 사라졌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아이들까지 힘들게 할 수는 없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 편지를 읽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절 떠나간 거예요. 아이들도 하나둘씩 연락이 끊겼어요. 아들 민수는 캐나다로 이민을 갔고 딸 지은이는 결혼을 하면서 남편 가족 눈치 때문에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이해해요. 저 같은 아버지가 있다는 게 아이들한테는 부담이었을 거예요. 50대 후반부터는 정말 혼자가 됐어요.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였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지만 자격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냐고 물어봐도 시원한 답이 없었어요. 60세가 넘어서는 고시원에서 살았어요. 폐지를 주워서 팔고 가끔 일용직 일을 하면서 생활했죠. 그나마도 나이가 들수록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가 없는데 70 다 된 늙은이를 누가 써주겠어요. 69세 때 고시원 월세도 못 내서 쫓겨났어요. 그때부터 진짜 길거리 생활이 시작됐어요. 서울역, 종로, 을지로를 떠돌면서 잠을 잤어요. 겨울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여름엔 더위와 모기 때문에 잠을 못 잤고요. 그렇게 3년을 살았어요. 사람들 눈엔 그냥 더러운 노숙자였겠죠. 누구도 저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가끔 동정어린 눈빛으로 1,000원짜리 몇 장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저를 피해갔어요. 그런데 그 시절이 제게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걸까?
특히 같은 노숙자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깨달은 게 많았어요. 모두들 저마다의 사연이 있더라고요. 사업 실패, 가족 해체, 병, 사고 저만 힘든 게 아니었어요. 다들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거였어요.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사회에서 잊혀진 존재지만 우리에게도 살아온 이야기가 있고 지혜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요. 70세 되던 해 겨울, 정말 추운 날이었어요. 서울역 지하도에서 떨고 있는데 한 젊은 여자분이 다가왔어요. 사회복지사라고 하면서 임시 쉼터가 있으니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거절했어요. 그런 곳 가봤자 며칠 있다가 다시 쫓겨날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분이 계속 설득하시더라고요. 일단 따뜻한 곳에서 몸이라도 녹이라고요. 그래서 따라갔는데 그곳이 바로 제 인생을 바꾼 곳이었어요. 민간에서 운영하는 작은 쉼터였는데 단순히 잠자리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참여하게 된 건 생활 이야기 나누기 모임이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각자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죠. 처음에는 별로 내킬 게 없었어요. 제 인생에 뭐 자랑할 게 있다고 그런 걸 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다양한 인생이 있더라고요. 전직 교사였던 분도 계시고 작은 회사를 운영했던 분도 계시고요. 저처럼 사업 실패로 이렇게 된 분도 많았어요. 그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 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아, 내 이야기도 누군가에게는 의미가 있구나. 내가 겪은 아픔과 실패도 다른 사람에게는 교훈이 될 수 있구나. 그 모임을 진행하시던 상담사 선생님이 어느 날 제게 말씀하셨어요. 철수 씨 이야기에는 힘이 있다고. 다른 사람들이 철수 씨 이야기를 들을 때 눈빛이 달라진다고요. 처음엔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제가 뭐 특별한 사람도 아닌데 무슨 힘이 있다는 건지요. 그런데 선생님이 계속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할 때 솔직하고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것,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나누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울림을 준다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제안하셨어요. 다른 쉼터나 복지관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뭘 안다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호기심도 생기더라고요. 정말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승낙했어요. 첫 번째 강연은 정말 떨렸어요. 다른 쉼터에 가서 20명 정도 되는 분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했어요. 준비한 게 별로 없어서 그냥 살아온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사업했을 때 이야기, 실패했을 때 이야기, 가족을 잃었을 때 이야기, 노숙했을 때 이야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것들, 지금 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들을 말씀드렸어요. 끝나고 나서 한 분이 제게 다가와서 하신 말씀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철수 형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겪은 일도 견딜만하게 느껴진다고, 형님처럼 버텨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구나. 내 아픔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치료하는 약이 될 수 있구나. 그 후로 조금씩 강연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복지관, 쉼터, 종교단체, 시민단체, 처음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는데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제가 강연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인생에 실패는 있어도 실패한 인생은 없다는 것. 지금 힘들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것. 누구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공허한 위로가 아니에요.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72세의 노숙자에서 강연자가 된 저처럼 언제든지 인생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작년에 제 강연을 들으신 한 기자분이
제 이야기를 신문에 소개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국 어디든 가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기업체에서도 직원 교육을 위해 와달라고 하시고요. 처음엔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고마우면서도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런데 강연을 다니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서 원하는 건 화려한 성공담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어려움을 겪고 진짜 절망을 맛본 사람이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알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특히 요즘처럼 어려운 시대에는 더욱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도 있었고 경제도 어렵고 많은 분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강연에서 꼭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줄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많지 않아요. 하지만 삶의 가장 어두운 곳을 통과해 본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을 통해 깨달은 건 이거예요. 인간은 생각보다 강한 존재라는 것,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숙자 시절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을 수없이 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만난 분들, 그때 나눈 이야기들, 그때 느꼈던 감정들이 모두 지금 제 강연의 바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과거를 후회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감사하죠. 요즘 하루에 받는 메시지가 정말 많아요. 대부분 강연을 들으신 분들이 보내주시는 감사 인사예요. 어떤 분은 제 이야기를 듣고 포기하려던 사업을 다시 시작했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했다고 하시고요. 그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요. 제가 겪은 고통이 정말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아픔이 다른 사람의 치유가 되고 제 절망이 다른 사람의 희망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제 저는 꿈이 생겼어요.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특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 계신 분들, 희망을 잃어버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것. 지금이 가장 어두운 순간일 수도 있지만 새벽은 반드시 온다는 것. 여러분도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72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젊으실 거고 가능성도 훨씬 많으실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혹시 지금 행복하게 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쉼터에서 만난 사회복지사 선생님처럼, 저에게 처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신 분들처럼 여러분도 누군가에게는 천사가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아내 영수가, 아들 민수야, 딸 지은아, 아빠가 이렇게 됐구나. 아빠를 떠난 것을 원망하지 않아. 그때는 어쩔 수 없었을 거야.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아빠는 이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어. 비록 늦었지만 아빠도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알아줘.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때가 되면 아빠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여줄게. 아빠를 자랑스러워해도 될 만큼 말이야.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3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지금 힘드신 분들,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전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행복하신 분들, 감사함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세요.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누군가의 아픔은 우리 모두의 아픔이고, 누군가의 기쁨은 우리 모두의 기쁨이에요. 함께 살아가는 세상,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72세 노숙자에서 전국을 다니는 강연자가 된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저처럼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계시다면 한 번쯤 관심을 가져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그분들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힘드신 모든 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어요. 언젠가는 저처럼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날이 올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전국을 다니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우리 모두 함께 희망을 나누는 세상을 만들어가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